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47명으로 도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선 건 50일 만인데요. 전파력이 강한 BA.5가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을 유지하고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방역 당국이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지만 개인 역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백신 접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45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가장 핫한 이슈를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자,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독설 대가들을 모시고 오늘 또 맞대결을 펼쳐볼 텐데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푸구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기석 교수님은 처음 뵙는 거고 황 전 의원님은 그때 뵀었고.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가요? 저 처음 뵀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자리 비우면 한 번에 확 간다고 자리 비우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냥 어디 휴가를 가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아니 더 잘생기고 더 그 목소리도 좋고 이런 분이 오셨네. 오늘 조금 그쪽으로 기울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교육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뭐 두 분 다 약간 공부를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또 공부만 하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운동도 잘하고 또 학생회장도 했으니까 또 폭넓게 활동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만능 학생이셨네요. 다른 주제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홍천이 나온 수제로 자자했다 그래요. 저는 그때 뭐 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뭐 유명했다 그럽니다. 홍천이 나온 주제. 야, 또 그러면 오늘 또 교육 이야기가 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를 오래 다녔죠. 왜냐하면 박사 할 때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10년 이상 더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두 시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냥 하는 일반적인 학교 생활은 저는 조금 뺀질뺀질거리고 잘 이렇게 공부 열심히 못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공부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서 교수라는 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이제 유학도 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었죠.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교육 이야기를 참 재밌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최근 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허준희 교수가 이제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창 시절에는 이 제도권 교육에는 조금 적응을 못해서 홈스쿨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바트면 이제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을 받는 한국인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 강원도 교육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12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에서 이제 보수 교육감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강원도 교육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글쎄, 이거 뭐 이제 하여간 저는 뭐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런 구분 자체가 뭐 그렇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워낙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임 신경호 교육감님은 정말 할 일이 많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황 전 의원님께서는 네. 그 지난 12년 동안 민병희 진보 교육감이 이제 가장 큰 성과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 하나씩만 좀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진보 교육감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제 그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그 중에서 또 하나만 꼽는다면 일단 저는 무상교복은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강원도 내에서 학생들에게
그 비슷한 수준의 교복을 무리 없이 다 입을 수 있게 해준 건 잘했다. 그리고 무상급식 역시도 물론 진보 보수 진영에서 반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뭐 단연코 꼽을 수 있는 것이 강원도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강원도 특성을 살려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그래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업적은 역시 평준화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내의 민주화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할 때 과거에는 그냥 결과 한 번 나온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등학교에서 행복 성장 평가제 뭐 이런 제도를 하는데 상당히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고등학교에서도 수행 평가라든가 아니면 서술형 평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꽤 자리를 잡은 그런 상태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이상주의적인 정책을 피긴 했는데 그 현장의 여력이 따라주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행복더하기 학교, 이제 강원형 혁신학교인데 행복더하기 학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확산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담아낼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은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과 이제 현실이 네. 조금 달랐던 부분이 두 분 다 지적해 네. 주신 부분 같은데, 자, 오늘 시사인 이슈는 강원교육 보수로 진로를 돌려라로 이제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17개 시도 중에서 14곳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진보 9곳, 보수 8곳으로 교육감이 이 보수 쪽에 약진이 보였는데 강원도 역시 이 보수 교육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전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도도 바꾸고 여러 번 해봤는데 역시 잘 안 됐는데 선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좀 더 교육감 선거 문제만 한번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정말로 유권자들이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알고 이분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분의 정책을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선에서 보수가 우위고 그죠? 그 분위기가 지선으로 이어지고 지선에서 또 보수가 우위였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그냥 편승해서 그냥 보수 교육감으로 간 건지 사실 어느 건지 저 분명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선거 마지막 막판까지 결국 유권자의 60에서 65%는 한 번도 교육감의 그 후보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5%의 교육에 좀 관심이 더 많이 가지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보 교육감이 이제 12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런 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이분을 보수 교육감으로 몰아붙일 필요가 있는지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런 식의 차이를 가지고 진보 보수를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네. 본인도 보수라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수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황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강원도가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데요. 좋은 후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뭐 김미석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보수 진영 보수 진영 교육감이라는 틀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왜 뽑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신경호 교육감은 4년 전에 출마를 하셔서 교육감으로서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떨어진 이후에도 4년 동안 다시 강원 교육을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를 굉장히 열심히 피력을 했고 그 결과가 저는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성공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보 진영 후보를 이겼던 것이죠. 전반적인 거는 어쨌든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동시 지방선거의 특성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우세한 결과를 나타내는 선거였다면 이번에도 사실은 강원도의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경호 교육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강원 교육을 책임지고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도민들에게 잘 반영되고 가장 인식이 많이 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두 분 다 근데 좀 약간 하시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게 보수고 진보고 일단 애들 교육이 중요하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교육감이 밝힌 최우선 과제도 그 학력 신장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 수능 성적이 강원도 학생들이 국어 영역에서 표준 점수가 17개 시도 중에 가장 아쉬운 점수를 받았었고 수학 가는 17개 중에 14등, 수학 나는 15등, 그리고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이 12% 정도 되는데 강원도가 5.6%,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게 됐는데 참 우리 똑똑하고 건강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저하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우리 황 전 의원님부터 밝혀주실까요? 일단 강원 교육계의 책임이 크죠. 만약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강원도 학생들 전체의 성적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성적표였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걸 받아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주 그냥 굉장히 큰일 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같았으면 예전에 큰일 났죠. 아주 그렇죠. 쫓겨났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 전체의 성적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게 한 강원도 교육계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들어요. 물론 성적이 행복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적도 좋고 행복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호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캐치플레이 첫 번째 이 교육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어쨌든 학력을 가장 제고시키겠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좀 더 많은 표를 받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지금의 성적표보다는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강원 교육계에 닥친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은 교육계에서 지금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작게 느끼실 텐데 이 강원도 교육의 학력 저하 문제가 이 원인이 뭘까요? 이게 참 생각같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예컨대 수능 성적이 학력 수준을 다 반영한지 우선 그런 것부터 저는 사실은 수능 출제도 몇 번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그랬는데 그것도 저는 좀 조금 생각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학생들의 90%는 수시로 입시를 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소외된 지역 이런 데는 사실 수시가 굉장히 기회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상당한 입시 제도의 변화 같은 것이 우선 있고요. 학력 저하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지역마다 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서울도 다 문제였고요. 네, 이제 그래서 물론 여기 등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하나의 어떤 일부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이라는 건 뭘로 하죠? 경제력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사교육에다 막 돈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교육 만들어내잖아요. 수능 점수. 강원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정도 우리 지금 GRDP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제 생산 액수인데 노파의 14위 아니면 보통 16, 17위거든요. 거의 맨 후미에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원도는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이것을 제가 자꾸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어떤 교육 정책 한두 개의 그런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이게 구조적인 복잡하다. 문제.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굉장히 아주 오래된 거시적인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네. 주셨듯이 이제 아무래도 사교육이 조금 더 그 힘을 쓰다 보니까 강원도 분들은 이제 공교육에 힘을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교 평준화를 네. 없애야 된다. 비평준화를 해야 된다. 강원도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 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강원 교육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냉정하게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 지표가 어떻게 된지를 분명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냉정한 또 대책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요. 저는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강원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대가 많습니다. 비평준화 문제는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준화를 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 평준화를 없애는 게 좋느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정책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런 생각에 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홍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춘천 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홍천에서 교육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뭐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평준화 제도가 없어지면서 춘천, 원주, 강릉, 시단위 중심의 우수 학교로 재편이 된다고 한다면 또 나머지 군 단위 지역은 또 고등학교 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또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강원도 내에서도 또 작은 군 단위 지역 인재들이 육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교육에 굉장히 공교육에 같이 협조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의 문제는 교육계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결국은 자치단체가 교육계와 같이 손을 잡고 지역의 향토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고 교육의 여건들을 어떻게 좀 향상시켜내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에서 나온 향토 인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냐의 문제가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가면 지금 비평준화 문제가 다시 이슈화로 되고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황 전 의원님께서는 나는 평준화 지역에 안 다니고 싶어서 화천에 좀 있었다 이런 의견도 홍천에 좀 있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우리 김기석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계셔 지금. 네.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평준화셨나요? 평준화 세대죠. 저희는 네. 이제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뒤를 따라간 평준화 세대입니다. 네네네. 누구죠? 박지만 씨가 때문에 평준화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뒤 학번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평준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들을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육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옛날 생각 자꾸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학 학교 구조도 많이 달라졌고. 대학 입시 제도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권 학생들은 뭐 특목고가고 자사고가고 뭐 자공고가고 많이 있어요, 선택지가.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반계나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어떤 이제 만약에 이 평준화를 다 없앤다고 했을 때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어떤 하이라키에 의해서 뭔가 좋은 학교가 옛날 명문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살아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황 의원님이 대충 뭐 핵심적인 얘기 하셨는데 평준화 문제, 비평준화 문제를 이제 더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은가.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논의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학 입시 제도 같은 걸 잘 이해하고 계신지 학교에서 입시 업무도 상당히 했는데 네. 다 이해 못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의 갭에서 오는 미스컨셉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그거는 별로 논의될 필요가 없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문제가 비평준화 문제가 유발되는 이유는 좀 우수한 인재들을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해서 잘 길러내느냐에 대한 니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평준화 문제를 바꾸내면서 정책을 하기는 이미 이제 시대나 지역 강원도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항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각 학교별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뭐 좀 특별하게 잘 길러낼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학생도 교사도 우수한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교사들도요 강원도에 임용됐다가 강원도에 오지에 가거나 이러기 싫어서.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너무나 우수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재를 키우는 거는 또 인재가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선생님들,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훌륭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돈에 딱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고등학교 정기고사에 아예 수능처럼 봐버리자 그러면서 수능형 문제를 낼 거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 지역인재 수시 전형 최저 등급, 그러니까 최저 등급 수준으로 삼겠다. 더불어서 너네 고등학교들 대학 얼마나 보냈는지 진학률을 조사해서 공개를 해버리겠다라고 아예 강력하게 이 신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요 수능형 문제를 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원래 그게 저 수능 들어갈 때 평생 공개 안 한다고 이게 서약서를 쓰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냥 말을 해버렸는데 수능형 문제를 낸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 힘들게 만들어내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를 수능형 문제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질의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등급 문제는 왜냐하면 강원대학교 예컨대 지원을 했다가 수시에 지원을 했다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학력을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개하겠다 이거 키 자주되면 키 크나요? 네? 그다음에 몸무게 자주되면 다이어트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금 그 옛날 직사고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책을 하시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황전 의원님께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우려의 말들이 있는데 우리 황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부도 너무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아주 만능 인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 근데 이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예. 그러니까 진보 교육과 보수 교육 진영이 충돌하는 지점도 거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했으면 좋은데 다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가졌던 방향은 창의력이고 인성교육이고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강원 교육이 너무 편향되고 치우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 학력의 질이 좀 저하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선거의 결과로 나왔으니까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그 선거 결과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 뭔지를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도 학부모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학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제1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제일 목표다라고 신경호 교육감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크게 무리를 빚을 정도로 강원도 학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공부만 하는 소위 말해서 지옥 학교로 몰아넣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학력 제고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또 교육 당국자들과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강원 교육의 교육 현실이 어떤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신경호 교육감께서는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쟁의 유발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쟁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또 뭐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를 조금은 공표하는 형태가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그 지역의 학교, 자기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좀 부담을 갖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과도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시도는 네. 강원도 교육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학부모들도 아마도 조금은 그런 노력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해라. 예. 우리 김 교수님은 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줄세우기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네. 그러니까 줄세우기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줄을 제대로 세웠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거를 넘어서는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직면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학력을 신장하겠다거나 그런 목표 자체는 누구도 뭐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진짜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 이상적이더라도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강원 교육 보수로 진로를 돌려라라를 주제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분의 생각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들어보는 두 분의 이슈 워드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또 한자 고사성어를 들고 나왔는데 네. 고금부동. 고금부동. 네, 여세추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세상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달라지는 걸 읽고 그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게 좋겠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옛날식 그 사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네. 우리 황재노 의원님요. 저는 신경호 교육감 체제가 들어왔으니까 신경호 교육감식 강원 교육이 성공하길 빈다. 좀 어쨌든 신경호 교육감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믿어봤으면 좋겠다. 네, 네. 뽑았으니까 믿어봤으면 좋겠다. 네, 네. 자, 교육감이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고 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근데 모쪼록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 한결같이 건강하고 예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좋은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모쪼록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강원도 전역에 지금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이 치는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모쪼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7월 13일 수요일 더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